취임한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튼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부터 함께 보시죠.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빨간색 줄무늬 들어간 넥타이 착용했고요. 또 음식으로는 이제 형형색색의 고명 올라간 국수를 먹으면서 한 2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보신 게 모두 발언인데 모두 발언에 서로 주고받을 얘기는 주고받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들려온 얘기 보니까 분위기는 좋았다. 근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일단 대통령 취임식 날도 오찬을 했잖아요.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18일 만에 또다시 여야 대표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는데 굳이 국민의힘 대표하고 원내대표 2명을 따로 만난 건 그만큼 예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야당하고 완벽한 협치를 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뭔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건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였던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에 한 10장을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10장 안에 7개의 요구사항을 적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좀 계속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야당 의견에도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하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쫙 장황하게 늘어놓듯이 얘기하는 거는 좀 정치가 미숙한 것 아닌가. 좀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꼭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좀 이번하고 다르거든요. 그때는 한 720일 만에 만났나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 대표를 계속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지난해 참패하고 난 다음에 4월에 겨우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또한 뭐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 15분 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한 90분 동안 뭐 아마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지금하고 이렇게 많이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뭐 여야 대표 회동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진다. 쓴소리라도 듣는 모습을 대통령이 더 많이 보여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방금 하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찬 자리에서 오찬 자리에서 A4 용지 여러 장을 들고 7분가량 원고를 읽어 나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저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7대 요구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하면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네, 이 부분이 가장 뉴스가 많이 됐어요. 네, 사법부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법부에 맡겨라. 이 요구도 앞에 있긴 해요. 사실은 사법 리스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해서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의석수는 적지만 어느 정도 인선에 대해서 협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닌 인물은 아닌 걸로 좀 해보면 어떤 이 제안? 저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법부 재판 연기하면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약속하라 이거는요 정면 도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좀 아파한다고 해야 되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들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회담 왜 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좀 칭찬 위주로 가고 또 비공개 들어가서는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점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거 하나라도 좀 우리 약속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저기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장도 7개 얘기를 했잖아요. 송원석 의원도 7개 얘기를 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팀이라면은 비대위원장님 뭐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 한두 개 정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송원석 의원은 좀 뒷받침하면서 또 다른 원내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내에서 할 얘기 그리고 뭐 이 당 대표로서 할 얘기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지 않은 게 저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국민의힘 내용을 저기서 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께서도 기분 나쁘셨겠지만 거기에 앉아 계시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은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 4번째 항목 임기 후 재판 받아라. 예. 이걸 지금 어떻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좀 망신 주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아하, 다른 꿈이 있구나. 이번 전당대회 열리면은 당대표 나가겠구나. 그런 점까지 좀 읽혀가지고 저는 그렇게 썩 정무적으로 잘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